조르님,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인데, 조르님이 이직 컨설팅으로 엄청나게 많은 멘티들을 이직을 시키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직을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의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 근데 사람도 뭐 동료, 상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떤 스트레스의 유형이 가장 많나요? 요즘에는 사실 가끔씩 그 후배 스트레스가 있기도 한데 이제 압도적으로 뭐 팀장이죠. 팀장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위에 있는 본부장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받는 사람들 중에 팀장보다는 팀원들이 많으니까 팀원들은 뭐 전부 다 뭐 팀장이지. 근데 팀장이랑 사이가 안 좋으면 진짜 직장 생활하기가 많이 힘든가요? 일단은 나도 예전에는 막 되게 그 무책임하게 뭐 그냥 버티면 되지 어차피 팀장도 딴 팀 가고 너도 딴 팀 가게 될 거야 버텨 이렇게 얘기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약 먹는 사람 뭐 정신과 다니는 사람 세고 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누군가 만났을 때 진짜 발소리만 들려도 등에서 막 오한이 드는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사람 스트레스는 진짜 무섭구나.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로 회사를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막 진짜 달리는 차 보면서 뛰어들 거라는 생각 이렇게까지 이제 머릿속에 꽂힌다면 그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제 사실 자존감이 세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놀랍게도 자존감 센 사람들도 종종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일들은 관계나 그 사람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라고 요즘에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상황일 때 이제 팀장이랑 사이가 안 좋고 팀장이 나쁘다고 느끼고 팀장이 사실은 멀쩡했는데 갑자기 돌아버렸다고 느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잠깐 얘기해 줄게요. 첫 번째 가면은 사실 그냥 이거는 그냥 인간 자체가 나쁜 경우야. 팀장이 뭐 여러분 알다시피 뭐 위에 갔다고 뭐 좋은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지. 위에 갔다고 뭐 일 잘하거나 위에 갔다고 뭐 성격이 좋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어차피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특히나 그리고 밟고 올라갔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좀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선정적으로 나쁜 사람을 진짜 만난 경우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변 사람들을 평을 들고 말아. 진짜 저 사람 못됐다. 혹은 회사 내에서 그 사람 진짜 나쁘다라고 소문났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 때문에 앞이나 뒤에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나가고 있으면은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순수히 그 사람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팀장의 평판이 나쁘다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은 나쁜 사람 받고 이럴 때는 사실 저는 얘기하는 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직 혹은 인사팀한테 말해가지고 팀 옮겨달라고 얘기하는 게 최선인데 여러분들 중에 당연히 이러죠. 선생님 팀 옮겨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회사는 그렇게 옮기는 전적이 없습니다. 아는데 어차피 나올 거잖아. 어차피 이직할 거면은 이직을 준비하면서 이직을 막 지원을 하면서 면접을 다니면서 한 번쯤은 인사팀한테 가서 증거 자료 모아가지고 나 진짜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요즘엔 점점 그런 상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꼭 그렇게 이직 아니면 팀 옮겨달라는 얘기 했으면 좋겠고 여기는 사실 상관이 없지. 나의 규칙 사유가 아니니까. 두 번째가 문제인데 여러분이 실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그 밉보일 만한 상황을 만든 거지. 태도의 문제거나 무언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그 루비콘강을 건넜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면은 뭐 다음 회사 가서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나오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내가 이제까지 쭉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실력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말로 그냥 나이스하게 내 실력이 들어맞는 회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실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실력을 극복해가지고 그거를 메꿀 방법을 찾아야지 도망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고 어차피 나갈 거야. 왜냐면 이미 루이콘강 건넜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나서 난 나가겠지만 여기에서 픽스, 그러니까 수리를 한 다음에 나가자. 나를 수리하고 나가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해당하는 직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그 다음에 해당 직무에 필요한 그 연차에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다면은 그 업무를 공부시키고 보고서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쳤는데 요즘에 세상이 달라졌어요. AI로 대부분 이 역량이 떨어진 거를 극복이 가능한 시대가 바뀌어버리니까 차라리 저는 AI 자동화와 AI를 공부하자고 요즘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시점에 실력이 떨어지더라도 그래가지고 팀장 간의 관계가 날아갔더라도 여기에서 고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고치는 방법론을 AI를 공부해서 이거를 메꿔버리자. 나 역량을 메꾼 다음에 다음 회사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또는 메꿔지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스테이 혹은 이직이지만 고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넘어가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 조르쌤은 이렇게 팀장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고 온 친구들 진짜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과 함께 또 컨설팅을 하다 보면 그 친구가 정상인지 비정상적인지 판단도
되게 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하는 거야. 왜냐면 이 그 네 가지 유형이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뇌피셜로 나온 게 아니라 그분들을 분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문제가 있구나. 팀장이 병신이구나. 또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형이 나온 거다. 몇 퍼센트 정도가 실제 팀장의 문제였고 몇 퍼센트는 그 멘티한테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자기객관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기본적으로 컨설팅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되게 능동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뭔가 바뀌고 싶고 이 상황을 고치고 싶어서 돈을 거액을 주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가 엄청 많진 않아요. 있는데 엄청 많진 않고 통상 진짜 팀장이 이상한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유형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중요해져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멀쩡했어. 원래 팀장이랑 나의 관계도 멀쩡했고 그 사람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를 쥐잡듯이 잡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팀장이 평판이 되게 좋아. 근데 여기 와가지고 굉장한 씹새끼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유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좀 더 평안하게, 아,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고 팀장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아셔야지 이제 되게 재미있는 일이 펼쳐집니다. 이제 고쳐야 될 것도 보이고. 자, 세 번째 그래서 유형이 뭐냐면요, 나를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예요. 이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권고사직이나 구조조정 문제죠. 팀장이 멀쩡했어. 너네 팀에 한 명을 내보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또는 두 명을 내보내야 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 팀이 5명이야. 2명을 내보내니까 뭐 얘는 처자식 딸렸고 얘는 나라의 충복이고 얘는 뭐 불쌍한 놈이고 그러면 얘 2명. 근데 이 2명 중에 나은 거야, 이게 한 명이. 그러면은 팀장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요, 정을 끊을 수밖에 없어요. 모질게 굴기 시작해요, 갑자기. 너는 권고사직으로 내가 널 내보낼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야, 팀장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갑자기 막 호통을 치거나 막 별거 아닌 문제를 크게 삼거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건 되게 슬픈 얘기인데 그 3명보다 뭔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역량이든 성격이든 뭔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격이라는 건 팀장이랑 합인 거죠. 팀장이 뭔가 좀 불편한 거야, 내가. 이런 식이 돼가지고 그 대상이 돼서 갑자기 모질어지는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집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뭐 알다시피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사람은 내보내겠다고 마음을 먹고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이 집밖에 답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멘탈인 거지. 뭐냐면 나는 영문도 모르고 나는 똑바르게 행동하고 그냥 계속 살았는데 이제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팀장이랑 사이가 벌어지면서 막 공격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어가지고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팀장한테 물어본다고 해도 팀장은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많이 괴로운 일인데 많이 있어요, 요즘에. 특히 그 IT 스타트업 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고, 저도 이제 이게 되게 무서워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고 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아, 이거는 네 잘못도 아니고 팀장 잘못도 아니다. 근데 팀장이 나쁘게 군 거는 사실이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주고, 누군가는 그거를 짊어져야 되거든, 나쁘게 하는 거를. 슬픈 얘기인데 이 집밖에 답이 없고, 이거는 다른 회사, 좋은 회사 가면 해결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뭐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안 망할 회사 혹은 권고사직이 없는 회사를 잘 고르는 게 더 중요하겠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네 번째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까 정말 많이 고민해봤어요. 팀장이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웬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막 팀장이 돌변하고 막 나를 죽일 듯이 잡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그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할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작은 데미지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특정한 습관 혹은 특정한 어떤 뭐 말 아니면 특정한 행동이 아주 작게 계속 데미지를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니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작은 데미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 팀장한테 보고를 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딱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팀장한테 보고서 준 다음에 팀장님이 막 읽는 거 보죠. 아니면 컴퓨터로 보시면은 컴퓨터 옆에 서가지고 팀장님이 막 읽어요. 읽으면서 막 물어봐요.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가 막 얘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통 보고가 진행되잖아. 혹은 뭐 노션 같이 회의실에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가끔씩 어떤 친구가 있냐면은 보고서를 팀장이 읽어내려가는데 중간에 계속 첨언을 하는 애가 있어. 팀장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팀장이 그거는요 어쩌고저쩌고 좀데요. 아, 팀장이 그거는요. 팀장이 내려가는 순서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옆에서 변명을 하거나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팀장은 이미 얘랑 관계가 좋아. 그러면은 이 친구가 나쁜 친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까 거슬리고 집중이 안 되는데 넘어가. 좀 거슬리는데 하지만 좋은 놈이니까 넘어간단 말이지. 이게 근데 6개월, 7개월 반복이 되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조용히 좀 해봐. 이게 시그널이거든. 이 시그널을 무시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잖아. 그러면은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됐을 때 팀장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갑자기 탁 터지면서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이 친구를 잡기 시작해요. 이게 슬픈 이유가 뭐냐면은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멀쩡하게 잘 살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팀장님이 미친놈이 되는 거고 팀장 입장에서 되게 슬픈 게 뭐냐면은 자기가 왜 화나는지를 몰라요. 그냥 싫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걔가. 근데 이게 너무 작게 쌓여온 데미지라 가지고 이 사람이 너는 뭐가 잘못됐어라고 말할 기회를 잃은 거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상태도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껄끄럽고.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봤더니 저는 이제까지 앞에 세 가지 중에서 정의한 데 대부분의 일들이 작은 데미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컨설팅을 하면서. 그게 보이면은 사실 말해주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옆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작은 거라서 이게 말해주기가 되게 애매해. 그리고 원래는 나쁘지 않은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네 번째를 가게 되면은 이미 루비콘만 건넌 거고 중요한 게 뭐예요? 고친 다음에 넘어가야죠. 이직을 해도 되고 남아도 되는데 잘 안 고쳐지거든? 근데 고친 다음에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거 잘 안 고쳐져요 생각보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딱 이해될 거야. 여러분 친구 중에 아 저 친구 참 괜찮은데 센스가 없어 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작은 데미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센스 개념이 작은 데미지에 되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예를 들면은 헛기침을 계속 한다든지 코를 자꾸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야. 그냥 괜히 싫은 거야 그 사람이 계속. 근데 이 싫은 이유를 몰라. 왜냐면은 코 먹는다고 사람 싫어할 순 없잖아. 근데 그게 반복되고 중첩이 되면 정말 싫은 이유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게 더 끔찍한 거지. 수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근데 뒤에 붙이겠지. 코도 먹어.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이유는 코 먹기 때문인 거야. 알겠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유형을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팀장이 싫어 그럼 정말 팀장이 씹새끼냐, 아니면 두 번째로 내가 뭔가 못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변명하고 있는 거냐, 세 번째로 진짜로 우리 회사가 위험해지거나 팀장이 팀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와가지고 날 내보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작은 데미지를 주고 있냐,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좀 참고하셔서 좀 이직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